오늘 밤도 잠을 못 이루셨나요? 눈은 피곤한데 눈이 말똥말똥하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2시, 3시에 또 깨고 그러다. 아침이 되면 몸은 천근만근. 혹시 이게 나만의 얘기가 아닌가요? 사실 60대 이후에 잠이 줄고 자주 깨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게으름도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서 뇌와 몸이 수면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수면제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약 없이도 오늘 밤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수면 루틴 딱 3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따라 하신 분들이 2주 만에 새벽에 안 깨게 됐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바로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젊을 때는 머리만 대면 잠이 들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걱정이 많아서 낮에 운동을 안 해서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밤이 됐다는 걸 인식하면 뇌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인데요. 20대에는 저녁만 되면 이 멜라토닌이 팍팍 올라갑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도 안 나와요. 어떤 분들은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깊은 잠, 전문 용어로 서파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나이가 들수록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자는 것 같은데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몸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그냥 두거나 수면제에만 의존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수면제,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쓰면 몸이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결국 약 없이는 아예 못 자는 상태가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몸이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다시 되살리는 루틴입니다.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약에 덜 의존해도 되는 몸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루틴,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루틴은 빛입니다. 빛이요? 그게 수면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이게 3가지 루틴 중에 가장 효과가 빠르고 가장 쉽고 돈도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체내시계가 있어요. 24시간을 주기로 돌아가는 생체 리듬인데요. 이 체내시계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밤에 졸리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내시계를 조정하는 게 바로 빛이에요. 아침에 밝은 빛을 받으면 뇌가 지금이 낮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14에서 16시간 뒤에 자동으로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반대로 아침에 빛을 못 받으면 이 타이머 자체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 밤에 아무리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딱 10분만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세요. 꼭 직접 쬐지 않아도 됩니다. 창문 앞에 서 계셔도 되고요. 베란다에 잠깐 나가 계셔도 충분합니다. 흐린 날도 괜찮아요. 구름 사이로 들어오는 자연광만으로도 체내 시계는 충분히 신호를 받습니다. 중요한 건 일어나고 나서 30분 안에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빛을 잘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저녁에 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해가 지고 나서 2~3시간 동안 우리 몸은 멜라토닌을 분비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파란빛, 블루라이트를 받으면 뇌가 아직 낮은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해버려요.
멜라토닌 분비가 뚝 끊깁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화면을 어둡게 줄이시거나 요즘 스마트폰에 있는 야간 모드, 눈 보호 모드를 켜주세요.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시면 5분이면 설정해 드릴 수 있어요. TV는 끄기 어려우시면 화면에서 조금 멀리 앉으시고 밝기를 낮춰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햇빛. 저녁 주무시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화면 어둡게. 이 2가지만 일주일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2번째 루틴은 체온입니다. 체온이요? 잠이랑 체온이 무슨 관계냐고요? 이게 알고 나면 정말 신기하거든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잠이 들 때 체온이 내려갑니다. 정확하게는 몸속 깊은 곳의 온도, 심부 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지면서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돼요. 반대로 말하면 심부 체온이 내려가지 않으면 아무리 누워도 잠이 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져요. 젊을 때는 저절로 됐던 게 60대 이후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방법이 뭐냐고요? 족욕입니다. 아이고,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에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발 쪽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속의 열이 발끝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심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요. 뇌가 잘 시간이 됐구나 하고 인식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합니다.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무시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 그러니까 약간 따뜻하다 싶은 정도로요. 딱 15분에서 20분 담가주세요. 이 시간과 온도가 핵심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심부 체온이 올라가서 역효과가 나요. 38도에서 40도 꼭 기억해 두세요. 족욕 대야가 없으시면 미온수로 샤워를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무시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미지근하다 싶은 물로 5분에서 10분 샤워하시면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뜨거운 물 샤워는 잠들기 직전엔 피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자야 잘 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수면에 가장 좋은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간 서늘하다 싶은 느낌이요. 한겨울에 보일러를 너무 높게 틀고 주무시면 자꾸 깨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에어컨이나 보일러 온도 조절이 어려우시면 얇은 이불을 한 장 더 덮고 방 온도는 조금 낮추는 방식으로 조절해 보세요. 다시 정리하면요. 주무시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38도에서 40도, 족욕 15분에서 20분. 침실 온도는 서늘하게 18도에서 20도. 이 2가지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3번째 루틴은 호흡입니다. 빛도 챙기고 체온도 챙겼는데 그래도 누우면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 계시죠?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내일 걱정이 되고 몸은 피곤한데 뇌만 혼자 깨어있는 느낌. 이게 바로 3번째 루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뇌가 아직 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낮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밤이 됐어도 풀리지 않은 거거든요. 이걸 억지로 자야 해 하면서 누워있으면 오히려 뇌가 더 긴장합니다. 잠을 잡으려고 애쓸수록 잠은 더 달아나요. 그래서 필요한 게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호흡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건 4-7-8호흡법인데요. 미국 하버드대 앤드루 와일 박사가 수면과 불안 완화를 위해 개발한 방법이에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먼저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입을 살짝 벌리고 폐 안에 공기를 후하고 다 내뱉어 주세요. 그 다음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데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다 마셨으면 이번엔 숨을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초 동안 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후하고 내쉬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8초에 걸쳐 천천히 내뱉어요.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고. 이걸 4번 반복해 주세요. 처음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7초 참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4초, 7초, 8초가 아니라 그냥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숨을 내쉴 때 들이마실 때보다 2배 더 길게 내쉬는 겁니다. 이 원리가 핵심이에요. 숨을 길게 내쉬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몸을 쉬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신경인데요. 이게 켜지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뇌가 서서히 수면 준비 모드로 들어가요. 호흡법 다음엔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눈을 감고 내일 걱정이나 오늘 있었던 일 대신 아주 편안하고 좋았던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좋아하는 여행지도 좋고, 꽃이 핀 마당도 좋고, 손주 얼굴도 좋아요. 그 장면 안에 내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생각이 다시 딴 데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냥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오면 돼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요. 이 호흡법과 장면 떠올리기를 합쳐서 딱 5분만 해보세요. 5분 안에 잠들지 못해도 괜찮아요. 뇌가 이미 수면 준비 모드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3가지 루틴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루틴을 잘 실천하고 계신데도 잠이 안 좋아지는 분들, 혹시 이 실수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실수. 낮잠을 너무 길게 자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낮에 좀 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드는데 필요한 수면 압력이 떨어져요. 수면 압력이란 쉽게 말해서 잠이 고이는 힘인데요. 낮에 길게 자버리면 밤에 이 압력이 충분히 쌓이지 않아서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낮잠은 딱 20분에서 30분 사이,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만 주무세요. 이 시간을 넘기시면 오히려 밤잠을 망칩니다. 30분이 넘어가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 버려서 일어나기도 더 힘들어지고 일어나도 멍하고 개운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실수. 잠이 안 온다고 침대에서 계속 버티는 겁니다. 누우신 지 20분이 넘었는데도 잠이 안 오면 그냥 계속 누워 계시나요? 사실 이게 습관이 되면 뇌가 침대를 잠드는 공간이 아니라 깨어있는 공간으로 기억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엔 침대에 누워도 자동으로 뇌가 각성 상태가 돼버려요.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거실로 나가서 조명을 어둡게 한 채로 아주 단순하고 자극 없는 걸 하세요. 책을 조용히 읽으시거나 라디오를 낮은 볼륨으로 틀어놓으시거나 졸음이 몰려오면 그때 다시 침대로 가세요. 침대는 잠을 자는 곳이라는 걸 뇌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실수.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겁니다. 평일에 못 잔 거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우리 몸의 체내 시계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정확하게 맞춰져요. 그런데 주말에 2~3시간씩 늦게 일어나 버리면 체내 시계가 리셋되면서 월요일 밤에 또 잠이 안 오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만성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주말이라도 평소 기상 시간에서 1시간 이상 넘기지 마세요. 딱 1시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이상은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이 세 가지 실수 혹시 본인이 하고 계신 거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배운 것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햇빛. 체내 시계를 맞춰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주무시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38도에서 40도, 족욕 15분에서 20분. 심부 체온을 낮춰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누우시면 4, 7, 8 호흡법 4번. 뇌의 긴장을 풀고 부교감신경을 켜주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오늘 밤부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 밤 해보세요. 그게 내일은 2개가 되고 일주일 후엔 3개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오늘 밤 여러분의 수면을 바꿀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 분들 댓글에 꼭 인증해 주세요. 족욕해봤어요. 호흡법 해봤어요. 이렇게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저도 정말 힘이 나고요. 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주변의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께 공유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가족분들, 친구분들께 이 영상 하나가 진짜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 꼭 챙겨보세요. 사실 오늘 알려드린 루틴들, 실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오는지, 그 진짜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단순히 멜라토닌이 줄어서가 아니에요. 노인 불면증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핵심 원인이 따로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오는 진짜 이유, 노인 불면증 해결 핵심을 주제로 그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제대로 짚어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놓치시면 진짜 아깝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세요.